당신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당신의 주변 친구들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들은 당신을 응원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나요? 아니면 무언가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충격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내 삶의 선택의 50%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친구와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이는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친구와의 관계는 스트레스 완화, 삶의 만족도 증가,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김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매일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늘 문제만 이야기하는 친구 어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우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반면 박 씨는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사람과는 친구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철학적 근거를 통해 깊이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람과는 친구하지 마세요. -5가지 유형. 첫째,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비판적이고 본인의 불평과 불만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이요.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의 뇌에 더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이런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며 이는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례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친구 어와의 대화에서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그걸 왜 했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 후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죠.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정적인 대화를 자각하기. 상대방의 말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2. 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이건 잘했어. 이런 건 어때? 라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전환해보세요. 3. 관계를 재평가하고 거리 두기.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주변의 모든 문제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처음엔 서로를 돕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설명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부담 이모셔널 버던이라고 부릅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도움을 주는 사람은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관계 자체가 불균형해지게 됩니다. 사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친구 B가 늘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B는 박 씨의 조언을 듣고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지쳐갔고 B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문제 해결의 책임을 돌려주기. 이 문제는 네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2. 관계의 경계선을 긋기. 대화 시간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3.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개선하세요. 셋째, 질투와 경쟁심이 강한 사람.
질투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친구 D는 겉으로는 박 씨를 응원하는 척했지만 그의 성공을 질투하며 뒤에서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설명하겠습니다. 질투는 관계에서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와 경쟁심이 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나의 자존감을 점점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례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친구 D가 항상 그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 결국 그는 자신의 성취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질투를 자각하고 대화하기. 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라며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2.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도하기. 내 성공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3. 건강한 관계로 전환. 지속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남의 험담을 즐기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과연 그 자리에 없는 여러분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까요? 왜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사이비 친밀감 폴스 인터머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험담은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쉬운 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만듭니다. 또한 반복적인 험담은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사례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정 씨는 친구 E와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항상 누군가의 험담이었습니다. E는 늘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그 사람은 진짜 못됐어라며 남을 비난했고 정 씨는 점점 이런 대화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E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정적인 대화를 중단시키기.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대화를 전환하세요. 2. 긍정적인 대화로 유도하기.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뭐야? 라며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보세요. 3. 관계 재평가하기. 험담과 비난이 계속된다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의학적 관점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부정적 대화는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며 이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자기중심적이고 공감을 모르는 사람. 혹시 주변에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들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 자신만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무시하곤 합니다. 왜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공감 결핍 엠퍼시 데퍼섯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공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며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김 씨는 친구 F와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F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대화를 독점하곤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의 행동을 부드럽게 지적하기. 내 이야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히 표현하세요. 2. 관계의 한계를 설정하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반복된다면 대화의 주제를 조절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세요. 3. 스스로 감정적 균형 유지하기.
이들과의 대화 후 명상이나 산책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철학적 관점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인간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에만 치우친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서로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 점에서 공감 능력은 건강한 관계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세요. 오늘은 이런 사람과는 친구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1.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2.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3. 질투와 경쟁심이 강한 사람. 4.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5. 자기 중심적이고 공감을 모르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